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리고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보다 확실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그 내용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소명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수천만 원의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 의뢰인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몇 천만 원 정도가 되다 보면 사실 눈 감고 그냥 넘어가기에도 좀 큰 금액이고 소송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소송에 드는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민사를 진행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는 진행하지 못하시고 전전긍긍 하시다가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3년 동안 받지 못하던 돈을 내용증명 보낸 지 2주 만에 전액 돌려받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 관계 이런 채무 관계에서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 갚아야 되는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갚아라 라는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면 그 의사표시로 인해서 변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비단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나 이혼이나 상속 같은 가족관계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이 폭넓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계약대로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이행을 하라고 최고를 하신 다음에 그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금 상대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정 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잘 쓰시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쓰시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셔야 하는데요. 주어, 시기, 상대, 목적, 그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로부터 금 1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서술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갑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의뢰 계좌로 얼마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쓰시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갑이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갑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어느 건물 예를 들어 202호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 요청사항을 요구하는지 그 기한을 명확하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필수적인 내용만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쓰시다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 너무 자세히 많이 쓰시려고 하시거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법리적인 논리들을 너무 많이 쓰시거나 혹은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서술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불리한 내용을 편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송에서 주장할 전략적인 내용들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만약에 대비할 수 있는 약점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켜서 소송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서술하려 하시기보다는 간결하고 필수적인 내용만 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총 3장이 필요하신데요.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한 장은 내가 보관을 하고 한 장은 상대에게 발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3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했다는 사실만 사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달증명은 우체국에서 수취인과 배달 일자를 발신인에게 통지하여 주기 때문에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반드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랑 협의할 필요가 있으시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정하실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사항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고, 너무 많은 내용을 쓰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되거나 불리한 내용까지 현출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추후 소송으로 진행이 됐을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지 않으시더라도 효력에는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의 이름이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상대가 좀 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좀 더 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사가 발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추후의 소송 절차에서 내용 증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머리 아픈 복잡한 문제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